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TN 5월 특집 투자정석 1부 진행의 박혜미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쉬는 날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 주도 3거래일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실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도 쉽지 않고 양시장 모두 큰 의미가 있는 주봉은 아니었습니다. 거래소는 주간 기준 살짝 뒷걸음질 쳤고 코스닥도 정말 옴짤딱딱 하지 못했던 뭔가 큰 변화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짧았던 3거래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가 정말 5월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시작을 저희와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여러분들의 포트를 점검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창구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시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1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과 1부로 시작을 안 하면 굉장히 서운하죠. 1부 하면 고래 삼총사, 주식명가 MTNW 대표 어드바이저, 나린의 정혜영 위원님,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 그리고 공명 정지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위원님도 어떻게 연휴 잘 보내고 오셨어요? 네. 예, 너무 잘 보냈습니다. 위원님 굉장히 잘 보내신 것 같은데 예. 오늘도 1시간 또 저희와 함께 열심히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위원님들과 시장 분석으로 문을 먼저 활짝 열어보도록 할게요. 작년 말에 정말 증권사에서 부정적인 전망을 많이 내놨습니다. 올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1분기는 오히려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5월이 됐는데 5월에는 뭐 팔고 떠나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우리 먼저 정혜영 위원님께 시장 분석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이 금년도 나쁘게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왜 좋게 보냐면 주식은 여러분들이 이 상상력하고 틀려요. 주식은 선행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6년 후에 지수가 좋아질 것이다. 6년 후에 경제가 좋아질 것을 예측하면요. 주식은 지금부터 6년 동안 갑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금년도가 아니라 내년도 6월 달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6월 달까지는 테마 장세,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 장세, 종목 장세. 그래서 지금은 테마별로 2차 전지가 요즘에 확실하게 대세를 밟았죠. 그러면 항상 대성세에 쫓아가줘야 돼요. 현재 2차 전지나 뭐 풍력이나 태광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조정받는 겁니다. 이 조정을 받을 때 저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장세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걸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년도 6월 달까지. 내년 6월 달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그때 가서 전형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2차 전지만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대장주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라든가 뭐 KG 그 그룹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테마 장세 종목 장세 때문에 매수권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많이 올라간 걸 사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뜨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봐줘야 되는데 지금은 태양광도 좋겠고 원조도 좋고 핵융합 발전 이런 어떤 핵심적인 재료가 나오는 거, 또 제일 중요한 게 거래이거든요. 이 거래가 잘 되는 거. 근데 거래만 잘 되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미래 성장성이 있으면서 실적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런 종목들을 잘 골라갖고 금년도서부터 내년 6월 달까지 계속 테마자 종목들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여기는 절대 단타 매매는 안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는 일부 자기 투자 금액의 30% 내에서 좀 챙겨가면서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중장기 투자한다고 덮으려고 사는 것도 아니죠. 왜? 샀다 팔다 해야 되니까 그걸 시속게임이라고 그래요. 테마 장세 종목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파동을 따라 고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목만 잘 고르면 인생이 바뀝니다. 내년 6월 달까지. 그래서 지금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혜영 위원님은 테마 종목 장세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뭐 관심 업종으로 2차 전지나 태양광 풍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그 힌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과 함께 시장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위원님과 처음 호흡을 맞춰봤는데 우리 위원님께 제가
별명을 하나 드렸거든요. 방산의 아버지 어떠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원래 방산 제가 좋아합니다. 네, 그때 관련 종목으로 아마 퍼스텍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종목이 굉장히 좋아서 오늘도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예, 오늘도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종목이 제가 봤을 때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지수에 대한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금리 인상이 과거에 작년도에는 인상이 되면서 조정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인상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예측이 안 되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거든요.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알고 있는 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모르는 거,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내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거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종료가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경기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얼마 안 있으면 곧 종료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지표가 이번에 좋게 나왔죠. 근데 올라가죠. 우리 쉬는 날에 올라갔잖아요.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옵니까? 고용이 좋게 나온다거나 오히려 여기서 만약에 지표가 안 좋게 나오게 되면 이게 침체 둔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계속 좋게 나와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제한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이 흐름으로 오히려 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아마 당장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하반기 정도에 이제 오겠죠. 둔화되면서 침체가 온다거나. 그래서 아직까지 5월, 6월 그나마 여기까지는 경제가 그래도 잘 버티고 있으니까 장이 그나마 종목 장세 가능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하반기 중에서 지표가 안 좋게 나면서 동결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동결되면 또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그 안에서 이제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것 때문에 중간에 어느 순간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동결되면서도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동결과 금리 인하 쪽의 방향을 잡고 가다가 어느 순간 침체라는 것 때문에 한 번은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한 번 떨어지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번의 조정은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 하반기 및 내년도 연초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조정 후 재차 상승의 흐름으로 초점 맞추면서 23년도는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서 앞으로 3,000포인트 가는 과정에서 한 번의 조정이 나올 텐데 그게 정말 좋은 게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는 다시 한번 조정이 올 수 있지만 올해 조정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하셨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저가 매수 정말 좋은 종목을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명정지 위원님과 시장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사실 저희가 어제 만났어야 되는데 어제 못 뵀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뭔가 주식 싹쓸이를 하는 느낌이거든요. 예. 오늘은 또 어떤 시장 분석을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자세하게 분석해 주세요. 예, 제가 시장 분석 싹쓸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지금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파월 의장은 좀 여지는 남겨놨지만 확정 짓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장에선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거의 인플레가 둔화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정점에 이르지 않았나 예상이 되고요. 이제 6월달 이후부터 이제 금리 동결 기조로 가게 되면 역시 빠르면 뭐 하반기, 뭐 늦으면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내년도 미국 대선 있죠. 우리나라도 총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금리 동결 이후에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하반기 내년도 적극적인 지금 유동성 장세에 대비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로금리 내려갔을 때 어떻게 됐죠? 2010년도 때? 큰 폭의 랠리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금리나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또 금리나 하게 되면 그때부터 끝일까요? 아니죠. 그때부터 원래는 본격적인 시작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12월 달에 해드렸던 전설적인 얘기가 있죠. 12월 달 이후 1월 달엔 지수가 급등 랠리를 대비한다. 100%, 200%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들을 작년 12월 달에 해드렸거든요. 아마 내년도에는 조금 뭔가 버블 장세가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빨라요. 물론 중간중간에 출렁출렁거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시 내년도 미국 대선과 함께 같이 갈 만한 업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자동차, 뭐 IT 이런 쪽이 역시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과 함께 시장 분석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적극 저가 매수에 나서보자라는 분석인데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다시 본격적으로 매매에 임해야 됩니다. 실적 장세다, 종목 장세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서 어떤 쪽에 주목을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저가 매수에 주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신지
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정혜용 위원님께 어떤 섹터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디를 봐야 될까요? 내년도 6월 달까지는 네. 계속해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요. 단지 현재 조정을 받을 뿐이죠. 예, 그다음에 또 봐야 될 것 또 하나 있습니다. 건설 테마, 건설업종. 제가 이제 여기서 2차 전지 같은 경우 또는 건설업이나 태양광이나 풍력이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제가 하나 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 이번에 가면 많이 가겠다. 느낌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면 많이 갈 것 같다. 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다. 언제까지? 내년도 6월 달까지. 그때까지 지수가 막 올라간다 이게 아니고 지난번에 지수는 크게 안 올라갔는데도 여기서 에코프로가 10만 원대에서 7배 쫙 올라가듯이 그런 테마 종목 장세가 다른데 풍력이나 2차 전지나 건설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느낌 잡으면 거의 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내년도 6월 달까지 겁내지 마시고 바닥에서 턴하는 종목 쪽에서 2차 전지 건설업. 어저께 뉴스 보면 또 핵융합 발전해갖고 일진 파워가 또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건설업, 대마가 잡힐 만한 거, 바닥에 있는 거. 근데 그 중에서도 항상 파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파동에서 바닥에서 탈출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닥 탈출에는 제가 맨날 언급드리는 것이 첫 번째 애바닥이 아니고요. 쌍바닥도 아니고 쓰리바닥 치는 거. 대세 쓰리바닥 치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사세요. 난 사라고 합니다. 그냥 막 사라고 그래요. 왜? 그거는 거의 다 백발백중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상승이 높다고 덮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가 얘기죠? 실적이 뒤따라주는 거, 세력이 들어온 거, 거래가 잘 되는 거, 또 현재 아까 얘기했는데 2차 전지나 건설업이나 핵융합 발전 그런 어떤 핵심 테마주에서 실적이 뒷받침해서 세력이 들어오지는 안 되고 거래가 팍팍 느는 거 그런 것들은 제가 볼 적에 분명히 느낌이 좋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6월 달까지 큰 시세가 에코프로처럼 많이 날 것이다 이렇게 느낌이 잘 옵니다. 팍팍 옵니다. 네, 우리 정혜영 위원님은 시장의 주도주인 2차 전지와 건설 쪽을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위원님이 느낌이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하셨는데 느낌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위원님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 방산의 아버지. 과연 제가 예상하는 그 섹터를 가져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오늘 방사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네. 날짜가 좀 임박한 게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 방송을 많이 들으셨나 봐요. 방산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저 방산 퍼스트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워낙 제가 모든 프로그램에서 퍼스트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안 가면 이제 난리가 날 것 같았는데 다행히도 19% 정도의 상승률이 나오면서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제 수익률을 이제 드렸는데 방산 쪽에서 지금 5월 9일 날 러시아 전승전 기준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대규모 군사 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일단 좀 날짜가 임박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나토에서 이미 전차 탱크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충돌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유럽연합 내에서도 영내 조달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폴란드나 루마니아까지 지금 우리나라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네들 내에서 원래 이런 물건들을 사고 팔고 방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이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내에서도 이렇게 국방비가 GDP 대비 1%대까지 안 쓰는 유럽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국 유럽연합 내에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한국으로 이제 요청이 오는 거고요. 유럽 내에 있는 그 전차들을 다 합치잖아요. 주요 국가들. 우리나라가 더 많습니다. 다 합쳐도 우리나라가 더 많아요. 우리 2천 몇 대, 그래서 이제 보통 유럽은 200대, 몇백 대, 50대 이렇게 있는 나라도 있어. 그만큼 국방비 많이 이제 돈을 안 썼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유럽에 대한 방산 투자가 더 앞으로 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나라 K2 편차라든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목회포 이런 것들이 유럽 시장을 점령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 그래서 앞으로 유럽 쪽에 대한 진출과 함께 방산 쪽 꾸준하게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K9 자주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가 우리나라고요. 이번에 하이마스라고 해서 미국의 다연장 로켓포가 필리핀에서 시험 발사했는데 6개 다 실패했어요. 우리나라 천무가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K9 자주포, K2 편차, 천무까지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까지도 우리나라 방산 쪽에 대한 수입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방산 쪽에 계속 중심 국가가 될 것 같은데 루마니아도 최근에 방산 물품에 대한 요청과 함께 아마 K2 편차 300대 정도가 지금
대규모 계약 가능성이 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실전 배치가 이어질 KF-21 공군까지도 차세대 전투기까지도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데 4.5세대 전투기로서 가장 많이 팔릴 전투기가 우리나라 KF-21이라 하니까요. 많은 기대 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홍주 위원님은 역시 방산 섹터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재료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수출과 수주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지우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싹쓸이 때 정말 많은 섹터를 분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 오늘은 어떤 섹터를 주실지 감이 잡히지가 않는데요. 과연 예. 어느 섹터일까요? 저는 일관성 있게 네. 역시 자동차 쪽이랑 반도체가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지난번 특집 방송 때도 그렇게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돌아오는 이번 주에 뭐가 있죠? 실적 발표가 임박돼 있죠. 무엇보다 중소형주들 실적 발표가 임박돼 있다 보니까 역시 실적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동차 부품주들은 어떨까요? 실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현대차 부품주들은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현대차가 어닝 너무 타이 추정으로 불허할 정도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자동차 부품주들은 이 현대차가 지금 글로벌 도요타 영업이익까지 제칠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2분기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상당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언제 나오나요? 8월 달에 또 나오잖아요. 그때까지도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은 지금 제가 작년도 하반기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가장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업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또 이제 실적에 생각해서 접근해야 돼요. 주식은 실적이 급증할 만한 거를 찾는 거지 일시적인 이슈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내용들로 테마성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실적이 급증하니까 막 쫙 날아갔던 거죠. 지금 앞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업종이 뭐냐? 반도체 업종이거든요. 그만큼 이제까지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이제 디램 가격이 좀 반등 주면서 하반기 DDR5가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가 이제 이뤄지고 좀 더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확대되면 역시 디램 관련주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HBM 차세대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 이쪽도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HBM 핀 메모리를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게 누구죠? 삼성전자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반도체 쪽에 또 이슈가 좀 확대될지 몰라요. 특히나 자동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 또 어떤 게 주목받을까요? 차량용 반도체가 상당히 주목받을지 모르죠. 이미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쪽에 지금 파운드리 누적 수주량만 100조 원을 육박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하반기 반도체 쪽과 더불어서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실적이 좀 급증할 만한 업종이다 보니까 역시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주말에 나온 얘기예요. 이 삼성전자가 또 이재용 회장이 지금 미국에 건너가 있죠. 미국 거물 CEO들과 만나면서 이 바이오 쪽을 제2의 반도체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바이오 쪽은 또 선별적으로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하고 있는 셀트론이라든지 이렇게 좀 선별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이 또 좀 더 주목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시점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IT 자동차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정지우 위원님은 한결같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위원님들의 종목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시장 이야기를 하는 동안 종목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고래삼총사의 인기가 정말 어마무시한데요. 저희 계속해서 지금도 종목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예, 에코프로요. 에코프로요. 네. 매수가는요? 63만 1,500원. 63만 1,500원. 비중은요? 63만 1,500원. 네, 비중은요? 아니, 20% 조금 넘어요.
비중은 20%가 조금 넘는다. 지금 예. 수익을 네. 보고 계신 거죠? 네. 네, 사실 이 가격대가 낮은 가격대가 아닌데 이 종목 언제 사셨어요? 한 달 채 안 된 것 같아요. 한 달이 안 되셨고 사실 이 종목 네. 굉장히 또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왜 안 파셨어요? 그때는 먼저 한번 팔았어요, 제가. 네. 그렇게 하고 이거 다시 산 거예요. 다시 사신 거예요? 네. 그러면 수익을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사셔서 지금도 수익을 보고 계시다. 그렇다면 예. 이제는 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더 사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 좀 정리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팔고 그만 네. 저기 하려고 또 따는 게 있으니까. 네. 에코프로 비염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오르면 팔고 싶다라는 의견이시죠? 예. 네, 제가 금방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혜영 위원님, 아까도 말씀해 주실 때 에코프로를 좀 보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지금 이미 수익을 한 번 내시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또 한 번 보고 계십니다. 매매를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은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시는지, 그리고 수익을 얼마나 더 극대화할 수 있는지 잘 좀 해주세요. 좀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또 네. 주식하신 지가 좀 되시죠? 70대 중반이에요. 예. 그런데 이 주식은요, 만약에 지금 사가지고, 본래 제가 이 파동성으로 볼 적에 70만 원대까지는 봤거든요. 처음에 10만 원대, 13만 원대에서 올라가면 예. 50만 원대, 70만 원대 가면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근데 70만 원대 가서 딱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70만 원대는요, 4월 10일이니까 5월 11일까지가 조정 구간이에요. 다음 주 정도. 네. 만약에 조정을 받고 올라간다면 100만 원은 어차피 올라갈 겁니다. 근데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항상 네네. 간다 못 가도 단념치 마시고 만약에 네. 못 갈 적에는 손절가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55만 파동선으로 볼 때 55만 원이 정답이고요. 또 그 파동선으로 55만 원 정답이지만 지구라이지만 추세 상태에서 보면 57만 4천 원이네요. 그 57만 4천 원대가요. 붕괴되면 무조건 파시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욕심을 절대 부리지 마시고 있는 것만 가져가시고 또 현재 보유자 갖고 있는 사람만 추가 상승세를 100만 원 가든 200만 원 가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가다가 못 갈 적에 그걸 보고 5일선 매매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제 이번 주 5월 11일서부터 상승으로 5일선 해봤겠다. 올라간다. 가다가 5일선이 붕괴될 적에 거래가 터질 적에 그때는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 단지 현재 가다가 못 갈 적에는 57만 4천 원이 현재 손절 라인 때 되는 것이고 중장기는 55만 원이 바로 지지 라인 때.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관점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57만 4천 원이 손절 라인이고요. 일단 갖고 계신 물량 계속해서 홀딩을 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익 많이 내고 나오세요. 네, 그다음 문자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로맥하고요. 매수가는 31,350원에 비중은 5%입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전일 종가가 33,550원. 마찬가지로 지금 약간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다가 전일에 17% 급등하면서 8%의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정홍주 위원님. 뉴로메카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데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네. 어떻게 조금 더 보유를 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할지 아니면 여기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볼지 네. 자세하게 분석해 주세요. 제가 확실하게 제시할게요. 네. 저 설명 드려볼게요. 아마 이분 전 딱 보면 알아요. 하도 제가 20년 동안 하면서 시청자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성향이 어떤 분이시구나 이분이시구나 보면 아는데 아마 이분은 그러실 거예요. 5%밖에 비중이 없죠. 그래서 주식을 아예 모르는 분은 아닌데, 만약에 이제 모르는 분이 엄청나게 많이 샀겠죠. 근데 아마 낙폭과대가 많이 이뤄졌으니까 거기서 살짝 반등 먹으려고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로봇 자체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미래는 전망은 밝으니까. 하지만 일단은 LG전자가 치킨 로봇 사업 진출에 따라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교촌치킨과 기술협업 치킨 로봇의 대표 주자로서 관심을 갖고 이제 움직였던 종목인데 과거에 1월 달에 CES 2024 IT 전시회가 이뤄짐에 따라 이슈가 남에 따라 로봇 테마가 한번 불 것이다 해서 1월 4일 날 제가 10,000원대에서 매수 의견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고래삼총사에서 수백 프로가 올라갔다고 설명드리면서 수익을 크게 드린 종목인데
지금 사신 분은 딱 3만 원대. 거기는 낙폭이 심했으니까 반등 먹으려는 거죠. 비중 5%니까. 뭐 근데 저도 그런 거 많이 해봤는데 초창기에 전문가 되기 전에 그렇게 해본 경우도 있지만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실제 갈만한 걸 주식을 사야 되는데 간다라기보다는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할게요. 1월 달에 이제 출발할 때 낙폭가대의 공모가 이하라든가 신저가 속에서의 바닥 칠 때 그때는 이제 상승을 예상하는 변곡점이고 주가는 이미 대박하면 터졌어요. 그 다음이 중요할 텐데 거래가 늘면서 고점을 찍고 꺾이고 추세적으로도 이미 이탈을 했어요.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월봉도 보게 되면 수개월째 연속적 상승 이후에 음봉이 신대량 거래가 터지는 월봉에서 신고가의 신대량 거래 그리고 하락장이 음봉이면 여기를 넘어가기 전까지 관망하는 건데 투자가 아닌 넘어가도 트레이딩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적 자체가 적자잖아요. 적자 이기업이 주식이라는 것은 적정한 주가를 향해서 하는 건데 적자인데 적정한 주가를 예측하기가 어렵죠. 미래에 대한 향후 전망으로 인해서 이제 기대치로 올라가는 갈 수도 있겠지만 예측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적자 기업은 뭐 10년 후에 흑자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기준에 맞는 대응이 중요할 텐데 시청자분께서 어떤 입장인지 아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도. 근데 매도를 쳤어요. 근데 주가가 이제 올라갔어요. 아유, 틀렸네. 여긴 변곡점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략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올라가도 매도해요. 굳이 한다면 돌파가 된 다음에 확인 매매 관점에서 5인선 기준에 20선 기준에 대응이 필요한데 지금은 돌파가 안 된 상태니까 차라리 제가 끝에 마지막에 매수 의견 드릴 종목이 있으니까 그걸로 갈아타는 게 더 깔끔하고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팔아도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게 안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매도하자. 그리고 이미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수익을 내고 다른 좋은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문자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SKI 테크놀로지고요. 매수가는 85,500원에 비중 25%입니다. 1차 목표가 10만 원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가능성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전일 종가가 84,100원. 지금 약간 매수가에서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정지우 위원님이 이 종목은 싹쓸이 때 주셨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보니까 기관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이 됐고 4월 말에 8만 원이 깨졌었다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문의 정말 잘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 SKI 테크놀로지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목표가 10만 원까지 보고 계신데 괜찮을까요? 제가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는 국내에 사실상 뭐 독보적인 분리막 업체죠. 습식 분리막 업체 중에서는요. 전 세계 1위 업체거든요. 그런데 SKI 테크놀로지는 최근 들어 연기금 쪽에서 얼마 들어왔죠? 최근 1개월 동안 10만 주 넘게 들어왔고요. 최근 3개월 동안 30만 주 가까이 들어왔어요. 연기금 쪽에서 매집이 들어왔는데 지금 10만 원 얘기를 꺼내셨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식의 90% 이상은 수급이다. 대표이사가 최근 들어서가 아니고요. 작년도인 걸로 기억나는데요. 이 10억 정도가 이 10만 원대 들어왔거든요. 그럼 주포가 10억 정도가 10만 원대 들어왔는데 10만 원까지 가능할까요?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주식 싹쓸이 기법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닥에서 밀집 국면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월봉상 양선이 3개 나오죠. 적산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매도세를 3개월 동안 이겼다는 거거든요. 힘의 기울기가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서 20개월 이평선을 돌파하고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을 뚫어버리게 되면 10만 원대 뚫어버리면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모멘텀이 뭐가 있느냐? 양극재, 음극재 다 올라갔잖아요, 거의. 근데 아직 분리막 못 올라갔는데 미국 쪽에 증설 기대감이 남아있죠. 왜? 지금 미국은 중국 분리막 안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누구 거 쓰겠습니까? SK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앞으로 증설 얘기가 나오게 되면 급등 가능성이 또 있는 만큼 뭐 수급 좋고요. 지금 뭐 차트 좋고요. 재료 좋고 단지 아직 실적이 뒷받침되진 않지만 이제 흑자 전환 기대감이 또 있는 만큼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과 이 실적만 좋아지면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봉 차트를 보시면서 이전 저점 부근이 이제 이 라인대예요. 7만 원대, 7만 4천 원.
이 라인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선 일단 추가 반등을 노리는 거예요. 21선 돌파한 만큼 지금은 이제 주말에 미국 뉴욕 증시가 급등을 한 만큼 시가가 뜰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고점 돌파에 초점 맞추면서 추가 반등을 노리시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74,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에서 추가 반등 노리자 전고점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렸는데 그 열기를 조금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세 분의 관심 섹터를 들었는데 우리 분들의 관심 종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일장이 열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종목 보따리 들고 바로 찾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될지 그 답을 받을 시간인데요. 뭐 옥석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는데 또 제가 고르면 옥석이 아니라 항상 돌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MTN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종목 하나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혜영 위원님. 아까 2차 전지 섹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그 안에 종목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바로 공개해 주시죠. 현재 저는 석경 H를 좀 보겠습니다. 이 석경 H를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종목을 고를 적에 박자를 따져보고 주식한테 물어보고 어떤 방향성이 주어질 때 때가 주어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3박자가 주어지는 종목이 있고 5박자가 주어지는 종목이 있는데 저는 3박자, 5박자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5박자를 좋아합니다. 5판 3수. 현재 여기 잘 보세요. 석경혜태가 저 밑에 보면은 매수 신호 발생되고 매수 신호 발생되고 매도 짝수죠. 하나, 둘. 이번에 세 번째 5판 3수 들어가는데 여기서 간다 못 간다 단정 짓는 게 아니고 주식은 올라가기 전에 미리 사야 되거든요. 미리 살 적에는 절대 10% 이상 사지 않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시 떨어져도 부담이 없고 돈을 놔뒀다가 추가 매수해갖고 평균가를 맞출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바닥을 알지 못하는 상태 처음부터 잔뜩 사면 안 되고 단지 매매할 때 어떤 현상을 사야 되냐? 첫 번째 5일선 복합체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심리가 죽었죠. 투자 심리가 팍 죽었습니다. 물동에 푹 빠졌습니다. 다른 게부터 50이야. 또 거래도 바닥. 모든 것이 다 바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7바트가 전혀 안 맞아요. 그럼 이제 주식은 4만 원 기준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10% 등락폭이 있으니까 36,000원이야. 36,000원이 손효과도 되는 것이고 지지선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4만 원이야 36,000원 내리면 매수 관점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면 5천 회복 지지를 받을 적에 근데 잘 보세요.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경우는 이 종목만 보는 것이 아니고 종합주가지수가 턴할 적에 또 5천 회복 지지 받을 적에 또 만약에 석경이 들어가면 3바자 투자 심리가 올라올 적에 3바자 7바자가 안 맞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3바자가 맞아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첫 번째 5일선을 회복해야 된다. 거래가 늘어야 된다. 투자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된다. 요 세 가지가 맞아야지만 반대로 상승세를 보고 추가 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지 않는 상태에서 절대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현재 있는 것만 보유하고 있다가 더 내려가면 36,000원까지 내려 지지받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단지 3박자 조건이 맞을 적에 그때 가서 추가 매수 10% 추가 매수 하든지 20% 추가 매수 그때 가서 하는 것이다. 지금은 보유주만 그냥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 정혜영 위원님은 2차 전지 안에서도 전고체 섹터를 보고 계시고 그 안에서 옥석은 석경 AT를 주셨습니다. 위원님 그렇다면 이 종목 우리 가격대를 어디까지 좀 목표 잡아야 될까요? 저는 본래 네. 13만 원까지 보거든요. 근데 13만 원이요? 12만 원서부터가 본래 저항대라고 그래요. 11만 원, 13만 원이니까 적정가가 12만 원이거든요. 본래 저 같은 경우는 단타 매매 관점에서 귀신 노름을 안 해요. 투자의 관점에서 멀리 보고 항상 고래를 잡는 투자 관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10%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멀리 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 둘, 셋, 3박자가 아니라서 한 배가 아닌 올라간다면 세 배를 보는 겁니다. 본래 처음부터 바닥에서 한 배를 보는 경향이 있고
바닥에서 올라가면 3배를 버는 경향인데 지난번에 이미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가면 여기는 3배짜리입니다. 올라가면. 근데 올라간다 내려간다 나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여기는 올라간다라고 하면 12만 원, 13만 원까지 보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받고 못 가면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길어지겠죠. 그래서 단지 조건을 맞춰 나가는데 첫 번째, 5에서 세 번째, 3번대가 말쪽에 그때 매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석경 AT는 4만 원 이하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시고요. 올라가면 3배다.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36,000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정홍주 위원님의 관심주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섹터는 방산 섹터를 주셨거든요. 그렇죠. 과연 또 그 안에서 종목을 주실지 아니면 완전 다른 쪽을 주실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원래는 퍼스텍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금요일 날 15%까지 폭등한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걸로 좀 바꿔왔는데요. 다른 걸로. SKI 테크놀로지를 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배터리 쪽과 방산 딱 두 개예요. 계속 배터리 방산, 배터리 방산. 그래서 이제 방산 이제 일단 단기 급등했죠. 방산이 중장기적으로도 관심은 가져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약간 밀렸다 갈 수도 있어요. 어제 급등했으니까 15%까지. 그리고 제가 퍼스텍을 여기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각 여러 가지 특집 방송, 고래삼 종사 방송, 고래산 정오에서도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간다 했는데 안 갔으면 전 전문가 못할 뻔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하게 시청자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강남군선 퍼스텍을 쳤는데 정말 폭대했던 것처럼 이번에 SKI 테크놀로지도 강남군선 SKI 테크놀로지 매치시면 아마 주가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외국인들 기관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어요. 개인들의 대량 매도. 수급이 먼저 들어와야 주가는 잘 가는데 지난주 제가 고래삼성사에서 매수견 드리고 상승을 예상한다라고 주장했던 종목이 바로 SK 테크놀로지인데 수급이 일단 들어와서 상위권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제 수급 포착됐네? 그러니까 적자가 22년도에 적자는 턴 어라운드로 바뀐다는 거. 이 주가 제일 잘 가거든요. 그리고 23년도 대비 24년도의 컨센서스 자체가 단기 순익 기준으로 봤을 때도 수배 이상, 막 10배까지도 느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적자가 흑자더라는데 10배. 이때 주가 제일 잘 갑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본격적 실적이 증가한다는 거죠. SK그룹의 배터리 소재 전문 업체로서 배터리 핵심 소재인 분리막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미국의 IRA법 통해서 중국에 문제가 생기니까 한국의 분리막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실적이 급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세계 9위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와의 협력 관계도 갖고 있고 월봉 상이 굉장히 좋은데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이 적산명이 나왔는데 그냥 적산명이 아닙니다. 주식은 패턴이 있는데 신저가가 나오고 나서의 적산명 완전 찐바닥인데 그냥 찐바닥이 아니에요. 사상 최고대란 거래가 터지고 나서의 돌파니까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소화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매수견 드리고 쭉쭉 밀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가, 매수가는 현재가에서부터 85,500원 정도까지의 분할 매수로 매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74,500원, 최근에 저점만 안 깨지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약 10만 원까지는 최소한 올라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배터리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1위를 차지하고 앞으로도 독점적으로 미국 시장을 점유한다는 것은 이미 확정이 거의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배터리 쪽과 방산 쪽에 꾸준한 관심을 갖되 못 갔던 분리막 쪽도 배터리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양극재, 음극재, 이제 분리막 쪽 못 갔던 SK 테크놀로지를 매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은 방산과 2차 전지만 보고 계시다고 했는데 오늘은 퍼스텍이 아니었습니다. 강남 근소는 SKI 테크놀로지 이렇게 외치면 잘 간다고 하셨으니까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가에서 85,500원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고요.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74,500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공명 정지우 위원님의 관심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위원님은 뭐 자동차 부품, 반도체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위원님의 종목도 이 안에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있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네. 가장 큰 재료를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글로벌 기업에 공급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큰 재료거든요. 그러면 또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이 기업이 해당이 일단 되더라고요. 일단 코스텍 시스라는 종목인데요. 전기차 반도체를 같이 볼 수 있는 업종이죠. 왜? 전기차용 차세대 전력 반도체의 핵심 소재를 국산화한 기업이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 소재 패키지, 수지 계열화에 성공해서 지금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전 세계 유일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양산 관련 대규모 시설 투자가 진행이 돼요. 저희가 항상 강조를 이 부분을 하거든요.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업이 나중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기업은 전기차용 차세대 전력반도체 핵심 소재, 이 방열 스페이서 같은 경우를 지금 현대차, LG 마그나, 그리고 온세미컨덕터 이런 글로벌 기업에 지금 시제품을 공급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NXP 쪽에 역시 무선 또 패키지 같은 경우를 역시 또 공급 계약을 한 기업이다 보니까 이 NXP 쪽의 차세대 또 전력 반도체 이 소재 쪽도 공급할 수 있는 지금 길이 열린 거거든요. 이런 글로벌 기업에 이렇게 앞으로 핵심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이 코스텍시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면 앞으로 몇 년, 수년 뒤에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먼 미래를 보고 저는 가까운 미래가 될지 먼 미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래를 보고 일단 접근해 봤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2,500원대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지지권이에요. 그 라인대에서 딱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 위에 4,000원대 지금 초반대가 일단 단기는 강력한 저항권이에요. 그 라인대에서 좀 저항을 받고 좀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대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요. 목표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추가 반등도 열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지권은 2,500원, 거기가 핵심 손절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적정 매수권을 생각을 해보면 돌아오는 월요일 날 시가가 뜰까요? 빠질까요? 지수가 무엇보다 미국 증시가 강했기 때문에 시가가 뜰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항상 시가 이하로 봐야 돼요. 이렇게 차트상 21선을 돌파 안착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주봉상 5주선이 회복되는 시점에서는 중기 본격 상승, 주봉은 중기를 뜻하죠.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하는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시가 이하 반락 시 저가 매수권을 주력하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거든요. 항상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거든요. 아직 꼭대기가 아닌 만큼 이런 기업들은 조정 시에는 저가 매수기를 노려볼 만한 기업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을 확보했으니까.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니까 충분히 명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전 세계 유일한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잘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의 관심주는 코스텍시스였습니다. 자동차와 2차 전지라는 정말 매력적인 재료를 안고 있고요.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별명이 또 정미래잖아요. 예. 네, 이 종목의 미래도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3,000원에서 3,300원, 목표가 4,000원, 손절가 2,500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주가 정말 다양한데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확인해 보시죠. 매수가는 2,550원, 비중은 30%입니다.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전일 종가가 16,930원. 최근에 차트를 보니까 좀 밀리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매수가에서 좀 많이 멀어져 있는데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이름부터는 정말 멋있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위가 좀 많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매수가에서 멀어져 있어서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라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가능할까요, 위원님? 본래 추가 매수는요, 네. 갈 적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주식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아직 조정이 안 끝났습니다. 항상 조정이 끝났다라고 하는 경우는 일봉을 보지 마시고 주봉을 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행보 등락형이라고 그래서 현재 16,000원이 붕괴되지 않는 상태 행보 등락 상승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고점에서 붕괴된 줄부터 보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7번째 들어가죠. 7조째 될 것이냐 아니면 1, 3, 5, 7, 9, 11주까지 갈 것이냐 아직도 멀었죠. 꺾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내려간다가 아니고 투자 심리도
50배로 내려왔죠. 이 심리가 이게 살아야 되는데 심리가 내려왔습니다. 모든 지표가 밑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중기 주봉에서. 이럴 적에 간다 못 간다가 아니고 16,000원대가 붕괴되지 않는 상태 행보등락 기간 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조정이 아직 안 끝났다. 그러니까 조정이 안 끝난 상태에서 주식을 덮어놓고 추가 매수한다? 아, 이건 아니죠. 그래서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계시고 16,000원대 지지를 잘 받고 일봉에 보시면은 추세 꺾겠죠. 그래서 매물대 위에 있고요. 거래가 막 는다거나 투자심리 3바다가 말적에 5선을 회복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5선을 회복 지지받을 거래가 연속 증가. 그걸 어떤 조건이 나타날 때 그때 가능합니다. 지금은 보이면 보유하고 일단 좀 지켜보는 전략이 좋습니다. 네, 원래 추가 매수는 종목이 갈 때 하는 거다라는 팁까지 주셨고요. 아직까지 조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갖고 계신 물량만 홀딩을 하시고 16,000원 지지 여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다음 문자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종목명은 넥스트칩, 매수가는 9,080원, 비중은 15%입니다. 전일 종가가 1,070원. 그래도 수익 보고 계시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10,000원대 초반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 정홍준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넥스트 칩, 이 종목 넥스트 좀 갈 수 있을까요, 위원님? 제가 오늘 좀 자세하게 좀 분석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라면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하지 않아요. 저라면. 네, 이유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HAI 프로세스 플랫폼 기술 과제 총괄 주간 기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는 AI 반도체 관련주라 보시면 되는데 이 반도체 쪽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로서 AI 차량용 반도체면은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성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월 달 초에 CS 2023이 열림에 따라 AI 반도체 이런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 AI 로봇, 그래서 뉴로메카, 넥스트칩 1월 달에 제가 들었던 종목이거든요. 한번 차트 통해 볼게요. 그래서 1월 달에 들었던 종목인데 주가 그 후에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AI 로봇 관련성을 테마주가 움직일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에 했던 거고 지금은 실적이 적자하게 비하면 예측이 안 돼요. 그때는 바닥에서 테마 형성의 기대감, 주가가 그동안에 낙폭을 심하게 수개월 동안 낙폭을 심하게 보였기 때문에 한 번의 강세는 나온다. 근데 지금 추세가 중심축이 무너졌잖아요. 바닥 쳤던 중심축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예측이 안 되는 만큼 저라면 못 간다는 게 아니고요. 알 수가 없으니까 매도 종목 교체 다른 걸로 제가 알려드렸던 SKI 테크놀로지로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으로 종목을 바꿔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우리 정지우 위원님의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요 코아시아, 매수가는 1,970원, 비중은 20%입니다. 지금 현재 종가가 8,080원이고요.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데 이 종목 언제 사셨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일단 정지우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주식 싹쓸이 할 때 또 이 종목을 다뤘던 기억이 그렇죠. 납니다. 우리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별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호버지? 그렇죠. 호지요라는 별명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지금 좀 많이 빠져가지고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떡할까요, 위원님? 이제 반도체 자세히 설명 들어볼 텐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1월 달이 이제 매수권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강추를 해드렸던 거예요. 5,000원대, 7,000원대 이하. 왜? 자사주 맵이 7,000원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 맵이 그때 당시 7,000원대 들어왔기 때문에 주식은 때를 사는 거죠. 종목을 사는 게 아니죠. 좋은 종목을 때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000원대가 급소였기 때문에 이 라인대 위에서 지금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상투 신호가 나오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7,000원대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고요. 이 11,000원대 부분이 단기 저항권이었거든요. 이 라인대 돌파했으면 날아가는 거였는데 돌파 못하니까 거기서 지수 조정과 함께 같이 빠졌던 부분이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마 주포 지금 연기금도 들어오고 그리고 자사주배도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파운드리 쪽의 차량용 반도체 쪽은 아마 이 제2의 배터리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은 앞으로 코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오픈엣지도 제가 8,000원대에서 강조해드렸죠. 이런 기업들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요. 여기까지는 일단 지지권, 저항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수 조정에 따라서 함께 빠졌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상담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2부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저희와 2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MTN 5월 특집 투자 정석 1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세 분과 함께 하니까 한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데요.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정지 위원님 또 7시에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셨는데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제2의 에코플라스틱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 굉장히 또 짧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기대가 많이 되는데 저희 방송 끝나고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홍주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은 10시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